안녕하십니까, 매력입니다. 오늘은 한 20대 청년이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어, 어려서 어린이집에 친모가 어린이집에 버리고 간 거를 그 어린이집 원장이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이제 자식으로 맞이를 했는데, 이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학대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청년이 8살인가 됐을 때 주변에서 그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에서 내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 파출소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니네 부모가 그렇게 때렸다는 게, 응? 그러면서 이제 네가 살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무마를 시켜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16년이라는 아주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한 청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청년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아동 학대하고 관련된 건데, 처벌도 역시 굉장히 미비하게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또. 자, 보시죠. 그런데 네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이 되냐? 부모가 저를 때린다고 말했을 때 경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살 때 어린이집 원장한테 입양돼 이제 21살이 된 어느 청년의 기구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살에 지옥 같던 그곳을 탈출하듯 나올 때까지 16년 동안 양부모가 저질렀다는 학대는 저희 역시 듣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픈 과거를 딛고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얼굴도 이름도 밝히긴 어렵고 그저 자신을 상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어린 상욱이는 대체 어떤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건지, 먼저 그의 증언을 올해 21살인 상욱 씨는 2살 무렵에 동생과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버려졌다고 그럽니다.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상욱 씨 형제를 호적에 올렸고요. 하지만 동생과는 달리 상욱 씨는 가족이 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식당에는 얼씬도 못한 채 바닥에서 홀로 앉아서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던, 잔반만 먹어야 했던 모습들이라고. 저와 동생을 차별했습니다. 동생은 깔끔한데 저는 꾀죄죄했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못했고 바닥에서 잔반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학교에도 보내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학교를 다닌 거는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다고. 학교에 다니지 않은 저는 집에만 있었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재우거나 때리고 감금하고, 다른 가족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저는 화장실에 가둬두고 나갔습니다. 왜 가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8살 되던 해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방문을 하겠다고 양 부모에게 미리 연락을 해줬고요. 양 부모는 깨끗한 옷을 주면서 연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책을 읽어본 적이 없던 저에게 양부모는 만화책을 주면서 가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2명이나 나왔다고 그럽니다. 옷을 들춰서 온몸에 멍자국을 살펴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때렸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엄마가 충분히 들을 만한 거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겁을 먹은 저는 엄마가 시킨 대로 놀다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가 심하면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문제를 못 찾은 기관 사람들은 그냥 갔고 저의 일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상욱이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기 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도 성인이 돼서야 알게 됐다고. 부모는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급기야 14살 되던 해에 가짜 장애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지적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 엄마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의사와 시선을 맞추지 말 것, 같은 소리를 반복할 것,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이상한 것을 그릴 것 등을 강요했습니다. 부모는 제 명의로 장애인 혜택 등 다양한 감면 할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17살이 되던 해에 폭행을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와서 경찰에게 처음으로 확대 사실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은 이걸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대요, 이 상욱 씨가. 경찰은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며 어떻게 살아있냐? 라며 비웃고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오면 손발이 결박되어 캄캄한 방이나 창고 등에 감금이 되었고 자기들의 마음이 편해지거나 집을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면 다시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상욱 씨가 나이가 들자 집에만 가둬둘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모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주기는 했는데 핸드폰 내용과 위치는 늘 감시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일에서 번 돈은 모두 부모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단지 배포, 부착 등의 알바를 하다가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돌아온 저에게 놀다 왔다고 오해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 오작동으로 다른 곳에 찍혔다는 이유였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맞다가 팔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층 계단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상욱 씨는 일하던 음식점 주인의 도움으로 18살이 되던 지난 2018년 양 부모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양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지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2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뭐냐고요. 집행유예 2년이. 폭행은 불구출문으로 무죄가 되었고요. 학교를 보내지 않은 방임만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상욱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과 같은 학대 아동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너무 힘이 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피해를 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힘든 것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굳이 아픈 것을 숨길 필요도 애써 밝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2년 동안의 재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래요. 집행유예 2년이면 결국에는 구속도 안 되고 그냥 2년 동안 같은 범죄만 안 일어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청년 상욱이라는 이분은 공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해서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을 거고 이 젊은 친구의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손방망이 쳐버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집행유예 6개월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가진 학대를 다 받고 있으면서 이 젊은 친구의 인생이 구만리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이게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고 학교 안 보낸 것만 그것만 갖고 처벌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동학대 왜 이러죠 요즘에?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이상했습니다.